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17살 고아 출신 한국인 소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미국 부모에게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학교에서는 매일 입양아, 동양인이라며 손가락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을 가장 미워하는 선생님이 전교생 앞에서 여러분을 망신 주려고 피아노 연주를 강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포기하고 도망칠 건가요? 아니면 맞서 싸울 건가요?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이 소년이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을요.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롱하려던 학생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고 심지어 괴롭히던 선생님마저 할 말을 잃게 되었거든요. 과연 이 한국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소중한 마음과 함께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의 한 고아원, 낡은 건물의 구석진 방에는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반 몇 개는 누렇게 변색되었고 페달은 삐걱거렸지만 10살 소년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죠. 민준은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 동안 혼자 피아노 앞에 앉곤 했어요.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면 울려 퍼지는 선율이 그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고아원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피아노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죠. 민준아, 또 피아노 치고 있구나.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구나. 언젠가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을 거야. 민주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한 번 들은 멜로디는 금세 따라 칠 수 있었고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죠. 다른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민주는 소리나지 않게 건반 위에서만 손가락을 움직이며 상상 속의 연주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외국인 부부가 찾아왔어요. 노란 머리의 여성과 친근한 미소를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준을 보자마자 눈빛이 반짝였어요. 안녕, 민준아. 여성이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인과 마이클이야. 너와 함께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해. 민준은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낯선 사람들과 먼 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무서웠죠. 하지만 제인과 마이클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도 좋아하는구나. 마이클이 민준이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미국에 가면 더 좋은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을 거야.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민준은 매일 피아노 앞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했지만 새로운 가족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밤 민준은 피아노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건반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죠. 고마워, 친구야. 너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 미국에 가서도 음악을 계속할게. 공항에서 제인과 마이클을 만났을 때 그들은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민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삶에 대한 설렘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도착한 미국, 그곳에서 민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작은 도시, 제인과 마이클의 집은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거실 한편에 놓인 중고 업라이트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건반은 고아원의 것보다 훨씬 깨끗했고 음색도 맑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 집이야. 제인이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마이클은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고 제인은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민준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쏟았어요.
매일 아침 제인이 만들어주는 팬케이크와 따뜻한 우유, 저녁마다 마이클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민준의 마음을 조금씩 녹여갔습니다. 하지만 언어의 벽은 높았어요. 민준의 영어 실력은 기초적인 수준에 불과했고 복잡한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웠죠. 그럴 때마다 민준은 피아노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쁠 때는 밝은 멜로디를, 그리울 때는 애절한 선율을 연주했어요. 와, 정말 대단해. 제인이 민준의 연주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편해져. 민준은 새 부모의 반응에 기뻤어요.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인과 마이클은 민준이 음악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중고 피아노 교습서를 사주었습니다. 비록 개인 레슨을 받을 여유는 없었지만 민준은 스스로 연습하며 실력을 키워갔어요.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영어 실력도 늘었고 새로운 환경에도 적응해 갔어요. 제인과 마이클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도 민준을 친아들처럼 아꼈습니다. 민준아, 이제 고등학교 갈 나이구나. 마이클이 저녁 식탁에서 말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민준은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 안에서만 지냈는데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의 외모는 분명히 동양인이었고 입양아라는 사실도 숨길 수 없었죠. 괜찮을까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생겼잖아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제인이 그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너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야.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는 거야. 하지만 민준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어요. 고등학교 입학 준비를 하며 서류를 작성할 때 출생질환의 대한민국이라고 적어야 했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들도 필요했죠. 학교 측에서는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민준은 자신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어요. 개학을 일주일 앞두고 민준은 매일 피아노 연습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그의 복잡한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어요. 음악이 있어서 다행이야. 민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음악만은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개학 첫날, 민준은 제인과 마이클과 함께 링컨 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학교 강당은 새 학기를 맞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이 백인이었고 간혹 보이는 다른 인종의 학생들도 있었지만 민준처럼 동양인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기 봐, 동양애가 백인 부모랑 왔네. 뒤쪽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민준의 귀에 들렸어요. 입양아인가 봐. 요즘 그런 게 유행이래.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죠. 입학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준은 온몸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의 환영사도 각종 안내사항도 제대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민준 스미스. 출석 확인 시간에 자신의 이름이 불렸을 때 강당 곳곳에서 고개가 돌아왔습니다. 동양인 얼굴에 서구식 성씨라는 조합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거든요. 네.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순간 느낀 시선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식이 끝나고 교실 배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같은 반 학생들은 민준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일부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애 진짜 입양아래. 부모 성씨랑 다르잖아. 한국에서 왔다는데 영어 할 줄 알까? 왜 굳이 동양애를 입양했을까? 이상해. 민준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제인과 마이클이 아무리 사랑을 줘도 이 학교에서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식당에서 혼자 앉아있는 민준에게 몇 명의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야, 너 정말 한국에서 왔어? 제이슨이라는 덩치 큰 학생이 물었어요. 네. 민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태권도 할 줄 알아? 아니면 카라테? 또 다른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에이, 재미없네. 그럼 뭐 할 줄 아는데?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피아노를 친다고 말하면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될 것 같았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민준을 지목해서 읽기를 시켰을 때 그의 약간 어색한 발음에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어요. 스미스, 발음 연습을 더 해야겠군. 존슨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국에 왔으면 미국 방식에 맞춰야지. 민준의 뺨이 화끈거렸어요. 분명히 열심히 연습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자신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시선과 수군거림, 은근한 차별에 민준은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제인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민준은 괜찮았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부모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민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슬프고 애절한 선율이 집안을 가득 메웠어요. 음악만이 그의 진짜 모습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도 견딜 수 있을까? 민준이 건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이 이제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으니까요. 첫 주가 지나고 민준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호기심에서 점점 조롱으로 변해갔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저기 입양아 간다는 소리가 들려왔고 수업 중에도 은근한 따돌림이 계속되었어요. 특히 음악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준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거든요. 윌슨 선생님은 중년의 음악교사로 엄격하기로 유명했어요. 오늘은 각자 자신 있는 악기로 간단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발표했을 때 민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기타나 바이올린 등을 선택했는데 민준만 피아노를 희망했습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시선이 집중되었죠. 스미스, 내가 정말 피아노를 칠 줄 안다고? 윌슨 선생님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동양에서는 어떤 음악을 배우는지 궁금하군.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선생님의 말투에서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교실 뒤편의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마 동양 음악이나 칠 거야. 학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간단한 클래식 곡을 연주했어요. 그의 실력은 분명 뛰어났지만 극도로 긴장한 상태라 평소보다 실수가 많았습니다. 나쁘지 않군. 하지만 아직 미국 클래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티가 나는군. 윌슨 선생님의 평가는 냉담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야겠어. 그날 이후 민주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자신 있어 하던 피아노마저 인정받지 못하니 무엇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있는 민준을 보며 일부 학생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야, 김치는 맛있어? 브래드가 민준의 도시락을 보며 비웃었어요. 저건 김치가 아니라 그냥 샐러드예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해봐. 안녕하세요 말고 다른 거. 몇몇 학생들이 둘러싸며 말했어요. 민준이 대답하지 않자 그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아시아 언어를 흉내냈습니다. 칭챙총, 싱쌩촨. 웃음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체육 시간에는 더욱 직접적인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팀을 나눌 때 민주는 항상 마지막에 선택되었고 경기 중에는 일부러 공을 패스해주지 않았어요. 야, 너 태권도 한다며? 왜 이렇게 약해? 농구를 하다가 민준이 넘어졌을 때 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태권도 안 해요. 민준이 일어나며 말했지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선생님들의 미묘한 차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려 했지만 민준에게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어요. 같은 실수를 해도 민준에게는 더 혹독한 지적이 따랐습니다. 스미스, 미국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내가 한국에서 배운 방식과는 다르다고.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민주는 제인과 마이클 앞에서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민준아, 학교 생활이 힘든 거야? 제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민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은 점점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민주는 피아노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자유롭게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생각할까봐, 혹시 자신의 음악도 이상하다고 여길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나는 정말 이곳에 속할 수 있을까? 민준이 건반을 바라보며 속으로 물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아원에서 보여주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소심한 학생이 되었어요. 복도에서 다른 학생들과 마주치면 피하려고 했고 수업 시간에도 발표를 피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피아노 소리가 안 들리는데? 마이클이 저녁 식사 중에 물었어요. 그냥 연습할 게 별로 없어서요.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민준은 피아노를 치고 싶었지만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이 음악에 대한 자신감마저 앗아가 버렸습니다. 내 음악도 이상한 걸까? 혹시 내가 치는 건 진짜 음악이 아닐까? 그 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 민준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특별한 발표를 했거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전교생이 참석하는 음악 발표회가 있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어요. 각 학급에서 대표 한 명씩 나와서 연주를 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가 대표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에밀리나 제이크 같은 인기 있는 아이들을 추천했어요. 선생님, 저는 기타로 하고 싶어요. 제이크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바이올린이요. 에밀리도 따라서 손을 들었어요. 윌슨 선생님은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묘한 빛이 돌고 있었어요. 잠깐 좋은 생각이 났군. 윌슨 선생님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미스, 내가 우리 반 대표로 피아노 연주를 해보는 게 어떨까? 교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그건. 민준이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윌슨 선생님이 끊었어요. 아니, 정말 좋은 기회야. 내가 동양에서 배운 음악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면 되지 않겠나?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아닌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브래드가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와, 정말 재미있겠다. 민준이가 뭘 할지 궁금해. 맞아, 한국 음악은 어떤 건지 들어보고 싶어. 다른 학생도 거들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진정한 관심이 아닌 조롱의 기색이 역력했어요. 민준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건 기회가 아니라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라는 뜻이었어요. 윌슨 선생님도 학생들도 모두 자신이 실패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민준이 간신히 말했어요. 준비.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야, 스미스. 윌슨 선생님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피아노를 잘 친다고 했잖아. 이번이 증명할 기회지. 제발요, 다른 사람을. 민준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윌슨 선생님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결정됐어. 스미스가 우리 반 대표다.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준비해와.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어요. 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분명히 망신당할 거야. 재미있겠다, 정말. 민주는 책가방을 메고 교실을 나서면서 절망감에 빠졌어요. 일주일 후면 전교생 앞에서 연주를 해야 하는데 지금의 자신에게는 그럴 용기도 실력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제인과 마이클에게 발표의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보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와, 정말 자랑스러워. 제인이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대표로 선발되다니. 열심히 연습해야겠구나. 마이클도 흐뭇해했습니다. 내 실력이면 분명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 나가서 연주를 해야 할까? 하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무대에 서야 했어요. 발표회까지 일주일. 민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학생들의 조롱과 기대 섞인 시선을 받아야 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저기 금요일에 연주할 애다, 뭘 할지 정말 궁금해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윌슨 선생님은 틈날 때마다 민준에게 다가와서 준비는 잘 되어가나? 하고 물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마치 민준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미스, 너무 긴장하지 마. 실수해도 괜찮아. 윌슨 선생님이 가짜 친절함으로 말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알고 있으니까. 민주는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시도해봤지만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건반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분명히 실수할 거야. 모두가 나를 비웃을 거야.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제인과 마이클은 민준의 변화를 눈치채고 걱정했어요. 민준아, 뭔가 힘든 일이 있는 거지? 제인이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연습이 잘 안 되어서요. 민준이 거짓말을 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양부모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거든요. 연습실이 필요하면 교회에 부탁해볼까? 마이클이 제안했지만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민주는 연습을 할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눈물이 났거든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음악마저 이제는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요일 밤 민주는 결국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윌슨 선생님에게 가서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발표회를 빠지겠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10살 때 고아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접했던 날. 낡은 건반에서 흘러나온 소리에 매혹되었던 그 순간. 외로움과 슬픔을 음악으로 달래며 보낸 수많은 밤들. 그때의 자신은 무엇도 두렵지 않았어요. 음악이 있으면 충분했거든요. 그때의 나는 어디로 갔을까? 민준이 피아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음악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정말 사라진 걸까? 그 순간 민준의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음을 눌렀을 때 오랜만에 듣는 자신의 음악이 가슴을 울렸어요. 슬프고 애절한 선율이었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민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어차피 잃을 게 뭐가 더 있겠어. 그날 밤 민준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연습했습니다.
완벽한 연주를 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새 가족과의 만남,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 모든 것을 음악에 담았어요. 새벽까지 이어진 연습 끝에 민주는 하나의 곡을 완성했습니다. 기존의 클래식 곡이 아닌 자신만의 이야기가 담긴 즉흥 연주였어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진심이 담긴 음악이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민주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학교에 갔어요.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날이었거든요.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구나. 윌슨 선생님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준비는 잘 되었겠지? 네, 선생님. 민준이 똑바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민준의 달라진 모습에 약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전교생이 강당에 모였습니다. 민준의 차례는 마지막이었어요. 다른 학생들의 연주를 들으며 민준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강당은 전교생과 교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위에는 오래된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조명을 받으며 서 있었어요. 지금까지 6명의 학생이 연주를 마쳤고 이제 민준의 차례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1학년 민준 스미스가 피아노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음악부 부장이 발표했어요. 순간 강당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시아 애가 뭘 할까? 입양아가 피아노를 친다고? 재미있겠다 같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몇몇 학생들은 대놓고 킥킥거리며 친구와 속삭였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한 걸음씩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일 앞줄에 앉은 제인과 마이클이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는 수백 개의 시선이 민준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라선 민준은 피아노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건반을 바라보는 순간 고아원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겨울날 난방도 제대로 안 되는 방에서 낡은 피아노를 치며 외로움을 달랬던 그때. 음악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친구였던 시절. 민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윌슨 선생님은 팔짱을 끼고 비웃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 이야기를 들려줄 시간이야. 민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첫 음을 누르는 순간 강당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예상했던 어색하거나 서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깊고 애절한 선율이 공간을 가득 메웠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점점 복잡하고 감정적인 연주로 발전해 갔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몰입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새 가족을 만난 기쁨, 낯선 땅에서 느낀 두려움,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 모든 감정이 손끝을 통해 음악으로 변했습니다. 강당에 앉아있던 학생들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롱하려던 얼굴들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몇몇은 입을 벌린 채 넋을 잃고 들었고 어떤 학생들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준의 연주는 기술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슬픔과 기쁨,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음악으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이클도 감동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게 우리 아들이야. 연주가 중간 부분에 이르렀을 때 민주는 즉흥적으로 한국의 전통 선율을 섞어 넣었어요. 서구 클래식과 동양의 정서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부터는 강당의 모든 사람이 완전히 민준의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브래드는 평소 민준을 괴롭히던 것을 후회하며 고개를 숙였고
톰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훔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의 음악 앞에서 모든 편견과 차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윌슨 선생님이었어요. 민준을 망신 주려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연주는 자신이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감동적인 음악 중 하나였습니다. 민준의 연주는 점점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달았어요. 강렬하면서도 아름다운 화음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생 연주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예술가의 혼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민준의 연주가 절정에 달했을 때 강당의 공기 자체가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각각의 음표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청중들의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어요. 이제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민준은 고아원에서 혼자 밤을 지새우며 만들어낸 자신만의 선율을 연주했어요. 그 음악 속에는 버려진 아이의 슬픔만이 아니라 사랑을 받게 된 기쁨, 그리고 상처받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점점 소프트해지는 선율은 마치 속삭임 같았어요. 민준은 마지막 화음을 길게 느려 연주했고 그 여운이 강당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요. 민준이 손을 건반에서 떼는 순간 강당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민준도 그 정적 속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낸 것인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때 제인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이클도 따라 일어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마법이 깨진 듯 강당 전체가 폭발적인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브라보! 브라보!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 민준을 괴롭히던 브래드도 톰도 심지어 다른 반 학생들까지 모두 일어나서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세상에, 저게 정말 고등학생 연주야? 한 선생님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내 평생 이런 연주는 처음 들어봐. 다른 교사도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윌슨 선생님은 완전히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을 망신 주려던 자신의 계획이 어떻게 이런 결과로 바뀌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조차도 민준의 음악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수는 끝날 줄 몰랐어요. 민준은 피아노 의자에 앉은 채로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조롱과 차별을 받던 자신이 이제는 전교생의 찬사를 받고 있다니. 민준, 민준. 학생들이 그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천천히 일어나서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발표회가 끝나고 난 후 민준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어떻게 그런 연주를 할 수 있어?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어져. 학생들의 진심 어린 찬사가 쏟아졌어요. 평소 민준을 괴롭히던 브래드가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난 정말 바보였어. 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너를 그렇게 대했던 게 정말 부끄러워. 용서해 줄 수 있어? 민준은 놀랐지만 따뜻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윌슨 선생님도 결국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스미스. 아니, 민준. 선생님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내 음악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연주였다.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선생님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인과 마이클은 민준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 제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마이클도 민준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넌 그 모든 걸 이겨냈구나. 그날 밤 민준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희망의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민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꿈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민준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거야.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건 지금의 자신과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도. 링컨 고등학교의 한국인 소년 민준 스미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8장의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준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음악을 통한 소통과 화해의 메시지를 담아보았어요. 발표회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링컨 고등학교는 여전히 민준의 연주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민준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선생님들도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어요. 완전히 달라진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민준아, 점심시간에 에밀리가 다가왔어요. 예전에는 민준을 무시하던 인기 있는 학생이었죠. 우리랑 같이 앉을래? 음악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민준이 식당에 들어서자 여러 테이블에서 손을 흔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예전에 혼자 구석에 앉아야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민준은 여전히 이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해, 민준. 제이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나도 악기 하나 배워보려고. 너처럼 감동적인 연주를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윌슨 선생님이었습니다. 음악 시간이 되자 그는 민준을 교실 앞으로 불렀어요. 학생들,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말했어요. 민준이 우리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선생님, 저는. 민준이 당황했지만 선생님의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 어린 존경과 사과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내가 지난주에 보여준 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어.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건 진정한 예술이었고 음악이 가진 치유의 힘이었지. 선생님이 지금까지 너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정말 미안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도 선생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완벽하게 치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의 이야기를 음악에 담는 거예요. 그날부터 민준은 음악 시간에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뿐만 아니라 기타, 바이올린을 배우는 친구들에게도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선생님도 민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준아, 너 정말 천재 같아. 평소 피아노를 어려워하던 사라가 말했어요. 내가 알려준 대로 하니까 훨씬 재미있어져. 하지만 민준에게 가장 기쁜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브래드와 톰을 비롯해서 예전에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들이 진짜 친구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미안해. 브래드가 어느 날 진심으로 말했어요. 난 내가 다르다고 해서 무시했는데 사실 너야말로 우리 중에 가장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어. 괜찮아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방과 후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자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듣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어떤 날은 다른 반 학생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와서 민준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민준, 너 혹시 음대 갈 생각 있어? 음악부 담당 선생님이 어느 날 물었어요. 내 실력이면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민준은 깜짝 놀랐어요. 음대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제인과 마이클은 민준이 학교에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알게 되었고 더욱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 제인이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항상 응원할게. 그날 밤 민준은 피아노 앞에 앉아 새로운 곡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슬픔의 곡이 아니라 희망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밝은 선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민준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민준이 건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노래였습니다.